안녕하세요. 공간 디렉터 위선생의 홍인아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꼭 필요한 인테리어 체크사항부터 견적서 검토 방법, 그리고 이번 시공의 완성사를 이르기까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이 분야의 전문가, 어반스페이스 위지명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디렉터 위선생의 위지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뭔지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방문할 현장은 어딜까요? 오늘 현장은 강남역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강남역 9번 출구랑 진흥아파트 사이에 있는 교통의 유충지로서 주변은 항상 활기가 넘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좋은 위치에 있는 공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실이었을까요? 사실 이 건물은 과거 3년 동안 공실로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높은 시세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께서 공실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루빨리 만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건물로 변환시킬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공간이 어떻게 변신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특히 소방 인허가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맹점주나 건물주 여러분,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소방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인테리어가 한참 전에 끝났는데 개업을 못하는 현장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소방 필증을 받지 못해가지고 영업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사업자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필증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창업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하기 이전에는 소방 필증에 관련돼 가지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해당 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같은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소방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포함 내역과 미포함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아주 최저가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만큼 가격이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중요한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공사 금액으로 예상했던 공사 금액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 내역서에는 누락을 많이 시키고 내역서에 없는 부분들을 다 추가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산 자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 당시에는 보이진 않지만 1년이 안 돼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유지보수로 인해서 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문가들이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사는 각 분야별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전문가라 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페인트하는 사람이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목공이 방수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하자에 대한 손실은 소비자들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견적서에는 어떠한 자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요. 실내건축 면을 소지하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셔서 각 공정별 전문가들과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여기가 바로 오늘 소개할 현장인 강남 더 몰타워스입니다. 서초구 서초대로 73길9 바로 이 약국 옆이 공사 현장입니다. 총 면적은 110평으로 각 층별로 면적은 건축법상 1층은 60평, 2층은 약 54평이라고 합니다. 강남역 주변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쇼핑도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오늘도 강남은 여전히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공간을 디자인하실 때 어떻게 디자인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인테리어 계획을 잡을 때에는 해당 상권에 관련된 고객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그 몰트하우스 강남점은 젊은 타겟보다는 30, 40대 직장인들을 메인 타겟으로 잡고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위치가 삼성타워와 GT타워가 있어 직장인들이 소득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려면은 뱅뱅 사거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근처에 직장인분들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근처에서 편하게 퇴근 후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 디자인을 할 때 영화 위대한 캐치비를 영감을 잡고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유럽 파티장 느낌을 통해 종일 힘든 업무에 지쳐있는 직장인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이국적인 공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3-4명 정도의 인원들이 퇴근 후 맥주와 와인을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배치를 하였고, 층은 룸으로 구성하여 팀 단위 회식 또는 클라이언트와 조용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층마다 모임 성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혹시 여기 몰트하우스 사장님 번호 아세요? 네, 알고 있죠. 줄 서는 맛집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처 좀 미리 알려주세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진행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니, 대표님, 현재 어떤 공정 중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금속 공사, 그리고 필름 공사, 페인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데가 커다란 도어예요. 가로 세로 2m에 한 3m 정도 되는 대형 도어를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던 매장들이랑 좀 차별성을 줬고요. 웅장한 문을 통해서 해외 연회장 들어가는 느낌으로 좀 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좀 좁지만 방풍실 공간이 될 거고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박판 타일이라는 대형 타일을 쓸 거예요. 한 3m 정도 되는 타일을 써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블링 느낌이 하나로 연출을 할 수 있는 마감재로 VIP 관련된 마감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이시는 게 MC님 이게 네. 나무일까요? 오. 어떤 마감재로 보이세요? 원목인 듯한 거요. 네. 원목인 듯한 시트지? 맞습니다. 이게 시트지가 요즘에 인테리어 소재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저희가 쓴 거는 그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필름을 사용을 했어요. 네, 이 시트지 자체가 나무 결 느낌이 나요. 네네, 맞습니다. 일반 필름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필름으로 느껴지겠지만 네. 현재 쓴 어떠한 질감적인 거 그리고 나이트적인 느낌이 실제 원목과 최대한 유사한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이쪽 전기선 빠져 있는 데에 조명이 들어갈 건데, 조명이 들어갔었을 때 공간적인 연출하고 그리고 이 질감적인 게 많이 표현이 돼서 아마 포인트 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안쪽으로도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우측에 보이는 게 저희가 이제는 MDF 목재로 짠 카운터인데요. 카운터 관련돼서도 아시면 좋을 게 계산하는 공간이고 마감재적인 건 저희는 좀 유독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지금 20T짜리의 천연 대리석을 쓰고 있거든요. 질감이라든지 패턴적인 거를 강조를 해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쪽은 또 어떤 공간이 되는 걸까요? 여기는 공간에서 가장 중심부인 홀 쪽 카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 상부 쪽에 저희가 곡선으로 지금 목공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시그니처 마감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보이시는 그 아쿠아 스텐이라는 마감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좀 다른 데랑 또 차별성이 있는 게 금속에 대한 마감재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쿠아 스텐 같은 경우 이제 곡선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절곡이라든지 그리고 밴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상부에 보이시는 것 같이 금속을 작업을 할 때 이제 마감적인 거에 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여기다 이제 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부 쪽에 보강 금속을 대가지고 거기다 알곤 용접이라는 용접을 사용해서 붙일 예정.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마감재에 대한 고민이 가장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자재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공법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연출될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거를 연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려온 건 뭐예요? 이쪽에 내려온 거는 카운터 상부 쪽에 등박스가 될 거예요. 몰트하우스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인데 특수 그 아쿠아 유리를 사용해서 오렌지 컬러를 연출하고 후면에서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우와. 좀
계단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보통 1층을 할 때는 양쪽으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는 잡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국적인 파티 그리고 위대한 캐치비에 대한 연출 효과를 이쪽에다 가장 극대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입고 내려오시면 네네. 왕궁 때 한번 입겠습니다. 네네. 그 후면 쪽 보시면은 지금은 일단은 그냥 석고보드만 쳐져 있긴 하지만 향후에 금속 레이저 커팅을 할 거예요. 아마 그 레이저 커팅 됐을 때 국내에서 많이 보지 못한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저희가 카페트를 연출을 할 거예요. 오. 카페트라는 소재가 해외에는 많이 쓰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카페트의 소재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는데 팀 청소가 가능한 카페트로 계단부터 해서 2층까지 연출할 생각입니다. 카펫은 레드 카펫인가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이쪽 공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그쵸, 올라가시죠. 여기가 바로 2층 룸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2층을 보시면은 네. 그 1층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페이스 공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2인, 3인 회식 장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긴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다거나 조용하게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개별화되는 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보이시는 이 마감재가 또 다시 여쭤보면은 대리석이요. 땡!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600에 1200짜리 네. 그 타일이에요. 요즘 타일이 사제 느낌이랑 거의 동일하게 유출이 돼 있고 보통 좀 저렴하고 대중적인 타일들 사이즈가 600에 600 사이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600에 1200으로 해서 좀 활용해 봤습니다. 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네. 그리고 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컨셉이 좀 다를 거예요. 하나는 우드 느낌으로 갈 거고 하나는 또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갈 거고 하나는 또 거울 미러를 사용해서 공간감이 좀 넓어 보일 수 있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완공됐었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쪽 공간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또 이제 어떤 공간으로 꾸며질까요? 지금 이쪽 공간은 히든도어라고 해서 비밀의 문, 그러니까 비밀 공간을 여기다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 후면 쪽에 와인 셀러 장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불투명 유리를 해서 도어도 손잡이가 없고 들어갔었을 때 시가바 같은 느낌의 우드톤으로 전체를 다크하게 연출할 생각입니다.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예약하신 네. 분들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우측에 아치형 유리를 네네. 설치를 할 거예요. 파티하는 분들이 위에서 넓은 공간을 볼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나님은 오시게 되면은 몰트 사장님께 따로 전화드려서 네, 예약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 대표님, 이쪽은 이제 주방 공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레스토랑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주방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주방을 할 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방수 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보통 흔히들 방수 공사를 하면은 밑에 층하고 누수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들은 그 견적서 보시면은 AS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이후에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생겼을 때 책임은 가게 점주님께서 보통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공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초반 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방수를 꼭 해야 돼요. 1차 때는 바닥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크랙 난 부분에 대해서 메꿈 작업을 진행하고 프라이머라는 본드를 바른 다음에 우레탄, 액방 시공, 다시 2차 우레탄 이렇게 총 해서 3차를 저희가 방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데랑 또 차이점이 4차 방수까지 하고 있어요. 4차 방수라는 거는 보통 주방 보면은 타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타일로 했었을 때 문제점이 트렌치하고 타일하고 만나는 그 조인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돼요. 아, 네네. 네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울트라 레진이라는 MMA 마감재인데 트렌치 윗부분을 이렇게 덮음으로써 크랙이 발생되지 않고 물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다 빠질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타일 같은 경우는 레지가 빠진다는 게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현재 한 5년 동안 이 울트라 레진을 해서 AS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우수한 마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갈라지거나 누수가 된 이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마감재 자체가 탄성이 있어가지고 보통 건물이라는 게 콘크리트가 겨울하고 여름에 수축 팽창 작용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크랙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마감재는 탄성이 있다 보니까 갈라짐 현상이 없어요. 아주 좋네요. 네.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가 한 달 뒤에는 여기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마감재적인 거 그리고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그럼 스튜디오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오늘은 시공 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더 몰트하우스의 완공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테리어 노하우와 잠재적 이익,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비 사장님과 예비 건축주 여러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비 사장님께서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퍼주는 공간 디렉터 위 선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